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자, 설 때문에 건너뛰었죠. 그래서 좀 텀이 길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잠깐 리뷰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쭉 되짚어 보면은 4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의 핵심 요소들 있죠. 자, 변수와 값,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생각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4대 요소에서 4대 구성 요소에서 쭉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 개발 프로그래밍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변수가 많아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그걸 배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했죠. 배열이라는 구조는 하나의 변수로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배열 구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값이 많이 다뤄질 때 배열을 이용해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4대 구성 요소에서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값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배열인 거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는 됐어요. 배열을 도입함으로써.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가, 우리가 명령어들을 한 줄만 써서 명령을 하진 않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 하나의 기능, 하나의 명령이 수시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게 되면은 점점 또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 소스 코드 기능이 수정되면은 복사 붙여넣기로 여러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는 모든 소스 코드를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죠. 자, 그래서 값이 아니라 이제 코드, 그 절차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메서드라는 거였죠. 그래서 변수가 값을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메서드는 코드 자체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메서드의 존재 의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서드는 데이터 처리 장소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처리 또는 뭐 연산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하는 거,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출력하는 거, 입력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메서드라는 곳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메서드의 또 존재 의의가 하나가 또 뭐예요? 코드 재활용이죠. 이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때 코드를 또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니까. 같은 코드 또는 같은 절차, 같은 기능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하는 메서드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메서드는 우리가 여러 개 만들어서 성격별로, 기능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되냐면 코드 집중화가 가능해요. 관련된 코드만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분 정복이 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100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1부터 100까지 다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00을 10으로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씩 해나가면 쪼갠 거는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로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작은 거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어 붙이면 100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메서드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해야만 실행이 된다 그랬죠? 메서드라는 거 다시 여기 또 하나 더. 자, 메서드는 정의 그리고 호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호출이 되어야만 메서드가 실행된다.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 하나 만들면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호출,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이건 정의죠, 정의. 이 함수가 어떤 함수입니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함수는 이렇게 실행하는 함수예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무 때나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알려는 주고 내가 이걸 사용해 달라고 할 때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일단 알려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면 호출을 해야 돼요. 호출을 해야 돼요. 자, 호출 역시 처리로 들어갑니다. 처리인 연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호출은 어디서 해야 된다? 메서드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고, 호출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역시 메서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막 메서드 밖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서드는 메서드끼리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메서드 호출은 메서드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호출자와 피호출자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니까,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선 메인 메서드가 호출자가 되고 테스트가 피호출자 메서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무조건 메인이 실행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메서드인 거죠. 그럼 메인은 또 누가 호출을 하느냐? 메인도 결국은 누가 사용을 해야,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자바 머신이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되죠. 자바 머신이 이름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무조건 호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로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메서드들도 호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public static void test2 이제 테스트2 같은 경우도 아무도 호출하지 않으면 얘는 실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가 이거 테스트2를 호출한다. 얘가 실행되려면 얘가 호출이 돼야 되고요. 얘가 실행되려면 얘가 호출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했고요. 이때 이제 호출자랑 피호출자 간에 데이터 교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호출자가 피호출자한테 데이터 넘겨줄 때는 괄호 안에 인수라는 형태로 넘겨주고, 피호출자는 그것을 4개의 변수라는 걸로 받아줄 수 있죠. 호출자가 데이터를 피호출자 메서드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받아서 그냥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놈을 두 번 곱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자기가 한 작업 결과를 다시 호출자한테 넘겨주는 거. 피호출자가 호출자한테 값을 넘겨주는 거. 이거를 리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턴이라는 걸 하고 그 옆에 값을 적어주면 그 값을 피호출자인 메인한테 넘겨주는 거죠. 당연히 호출한 쪽에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리턴 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여기 더 이상 void가 아니라 메서드가 값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값의 타입을 여기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int죠. 그래서 여기 int로 바꿔주시고, 그럼 얘가 10을 넘겨받아서 그걸 2배를 해서 다시 여기로 돌려주죠. 최종 여기는 20이 남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또 20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건 무조건 우리가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해라고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넘겨준 20을 출력하고 싶으면 변수에다 담으신 다음에 출력을 해야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4개의 변수, 인수, 그리고 리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변수, 호출자가 전달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죠. 바로 안에 정. 그리고 여러 개 선언 가능하겠죠. 그리고 리턴은 리턴 값이죠. 리턴 값. 호출자에게 값을 전달하는 거죠. 이때 전달하는 리턴 값과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맞아야 된다. 요거 타입과 요 타입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턴 타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서드들은 자신이 이렇게 사용할 변수들을 이렇게 만들고 선언해서 만들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int에서 그렇죠? 메인에서 int a10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테스트에서도 int a10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 변수라고 그랬죠.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당 메서드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 2개 선언이 불가능한데 얘랑 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얘는 테스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A, 얘는 메인에서 만들어진 A.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대신 요 메인에서 만든 지역 변수, 메인의 지역 변수를 다른 지역, 테스트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이 A라는 변수를 얘가 만들었으니까 바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지역과 지역이 달라서 이걸 사유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 지역까지는 메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메인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인 거예요. 테스트가 여기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테스트는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갑자기 얘가 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막혀 있으니까 영역이, 그죠? 요 영역이랑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도 A를 쓰고 싶으면 지가 만들어서 지거 써야 돼요. 그죠? 만들려면 자령 붙여서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의 A가 존재하는 거죠. 테스트 거 A, 메인 거 A. 자, 근데 이제 요 메인이랑 테스트가 같은 거를 사용하고 싶을 수 있죠. 공유 자원,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집 거는 사용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 집에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밖에 내놓은 것만 같이 쓰기로 해요. 그래서 B를 이렇게 식으로 딱 마련해 놓고, 그래서 얘네 집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그죠? 아무나 주워가도 상관없죠. 주인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이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B에 100을 넣고, 자, 대신 여기 스태틱을 좀 붙여야 돼요. 이렇게 B에 100을 넣고, 얘가 뜬금없이 B를 출력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가 여기 대입을 하는 B도 이거고요. 얘가 출력하는 B도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B가 없잖아요. B가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 밖에 거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네? 그럼 밖에 거 쓰는 거예요. 얘 역시 B라는 게 없죠. 지금 자기 지역 안에. 지 거 없으니까 밖에 거 쓰는 거예요. 대신 지게 있다. 지게 있다. 그러면 지 거 쓰지 밖에 거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게 있으면 자기 거 쓰는 거고요. 자기한테 B라는 게 없잖아요. 밖에 찾아봐요. 밖에 쓸 수 있는 게 있나. B가 있네요. 그럼 이거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거 B 있으면 밖에 거 안 씁니다. 이거 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B가 없다? 자기 집에 둘러봤는데 B가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두 메서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변수는 요 위에다가 모아두는 편이에요. 제일 위에다가. 공유 자원.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두 메서드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 둘은 이 데이터에 약간 종속이 됩니다. 그죠? 얘가 바뀌면 얘네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바뀔 때마다 이걸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같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져요. 만약에 C, D, E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가 각각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 테스트 2만 해도 만약 얘가 출력을 요걸로 한다. C로 한다. 자, 그럼 테스트 요거 메인 얘네는 이 B라는 걸 사용하고요. 얘는 C라는 걸 사용하죠. 그럼 얘가 변했을 때 B라는 게 변했을 때는 얘랑 얘를 체크해야 되고 C가 변했을 때는 얘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사용했을 때 얘를 바꿨을 때 덩달아서 영향받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따로 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만 관리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랑 섞이니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B에 관한 거를 따로 빼기 위해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요 B 있죠? 얘를 일로 가져오고요. 자, 얘 가져오면서 얘를 사용하는 것들도 덩달아 일로 와야겠죠. 요거. 얘가 B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끼리만 모아놔서 걔네들만의 영역을 새로 만든 거죠. 이게 클래스죠. 그리고 이 기능은 언제나 데이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데이터들을 뭔가 좀 유사한 녀석들로, 자, 뭐 이제 C, D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만약에 나이, 이름, 자, 이런 식으로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만 여기다 가져와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서드, 예를 들면 자기소개. 그래서 뭐 지울게요. 자신의 이름과 나이로 자기소개하는 기능.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할 수 있는 보이도록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나이는 요거고 이름은 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련된 데이터만 딱 가지고 오면 요거 사용하는 메서드도 따라서 여기 들어오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이걸 그냥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만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서드 모아놓고, 그럼 모두 다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람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클래스 사람으로 지으시면 파일명도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파일명과 클래스명이 동일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클래스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표현하려면 사람 한 명 갖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2명, 3명, 4명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20인 홍길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22살 홍길순이 있을 수도 있고, 30살 임꺽정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 만들 때마다 클래스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홍길동을 표현하는 거고, 이 클래스를 이렇게 복사해서 사람 2, 사람 3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22, 홍길동. 여기는 30, 임꺽정.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 3명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 그럼 사람 100명 만들려면 이거 10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정확히 지금 구조가 동일한데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만. 이것만 달라지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만 달라져요. 이것도 여기만 달라지죠? 아, 그러면 이게 이 구조가 변하진 않잖아요. 데이터만 살짝 변하는 거지. 그럼 이거 재활용하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구조를 계속 재활용하자. 그래서 데이터만 바꾸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복사본을 만들기로 합니다. 복사본.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 요거는 사람 2, 요거는 사람 3. 요 형태인 거거든요. 사람 2, 사람 3. 이거 이렇게 3개 만든 거잖아요. 클래스 3개. 사람 100개면은 100명이면 이거 100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다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고 요것만 달라요.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다릅니다. 그렇죠? 요것만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사람
명수만큼 클래스를 만들지 말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요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값을 여기를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둬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필요하면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고,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고,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어차피 구조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만 우리가 넣어주자 라고 하시면 이거 클래스 하나 가지고 복사본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이유 때문에 클래스는 하나만 만들고 이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지 말고 클래스의 복사본을 사용하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에 복사본이 나오겠죠? 요거를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사본들을. 얘네들을 각각 이 사람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체인 거죠. 얘는 그냥 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찍어내기 위한 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찍어내고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의 주역들입니다. 주역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요거 복사본 만들어내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죠. 복사본 만들어내는 거. 자, 그래서 이그잼에서 이제 다 지울게요. 요 사람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보자 이거죠. 자, 사람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사람 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점 나이, 뭐 사람 점 이름. 그래서 뭐 나이, 사람 점 이름.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에 어떤 내용을 사용하겠다. 자, 이런 문법이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이고 이름 홍길동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자, 하시면 20 홍길동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이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클래스에다가 나이 20과 홍길동 넣어놓고 클래스 자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러면은 사람 여러 개 표현 못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복사본 만들어서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거는 사람 한 명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다 직접 넣지 말고 이거는 지금 다시 클래스에 있는 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클래스 복사본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사본을 만드는 문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뉴라 그랬죠. 뉴하고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뉴하고 여기에는 클래스 이름이 와요. 내가 만들고 싶은 복사본을 만들고 싶은 클래스 명을 넣어주시고요. 뒤에 가로 열고 닫고. 자, 요렇게 한번 딱 해주시면은 실제 사람 클래스를 딱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름이 없어요. 복사본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본들을 만들면은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원래 이름이 있었으면, 사람이라고 이름이 있었으면 여기 이름을 가지고 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사본이라서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름 대신 뭘 주냐면 얘를 찾을 수 있는 번호 같은 걸 줘요. 객체 번호라는 게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모든 복사본들은 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요.
객체 등록 번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번호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줘요. 우리가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객체 참조값이라고 할게요. 객체 참조값. 자, 객체 참조값을 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3번 하면은 요 3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름과 나이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넣어진 상태가 아니라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자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뭔가. 자, 보시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코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복사본을 만들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객체 참조값, 객체를 찾을 수 있는 객체 등록번호를 준다고 그랬죠. 이게 절대로 중복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사람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복사본이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복사되는 그 객체들의 번호예요. 이 번호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얘나 얘를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객체 등록번호다. 이게 절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같다라고 하면 정확히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EF71333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첫 번째 객체 인스턴스 복사본을 찾아올 수 있고요. 얘를 알고 있어야만 두 번째 얘를 찾아올 수 있고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세 번째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렸다, 절대 못 찾습니다.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해둬야 돼요. 저장. 이 값들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new 하는 순간 이때 저장 안 하면은 저장 못 해요. 내가 이걸 저장해야지 라고 해서 밑에서 new를 또 한다? 이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얘는 얘만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얘는 또 얘만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체 복사본을 만들면, new를 통해서 만들면 그 즉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만들고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변수명은 뭐 제가 아무렇게나 할게요.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도 저장해야죠. P2, P3.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세 개를 각각 이 변수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찾아가요. 자, 그래서 복사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값도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P1이라는 변수에 이 객체 값을 저장하려면 얘 타입이 클래스랑 동일한 타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는 사람.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정확히 요거를 쓰는 거였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복사본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P1, P2, P3 그죠? 그럼 이제 얘가 P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P2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P3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P1한테 이름, 나이 정해주고, P2한테 이름, 나이 정해주고, P3한테 이름, 나이 정해주면 여러분 사람 3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 P1, P2, P3는 일단 이 사람 클래스로부터 복사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 홍길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네들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P1. 나이를 22. P1. 이름을 홍길순으로. 그리고 P2는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꾼다고 홍길동의 다시요 홍길순의 나이와 이름이 사라지진 않죠, 그죠? 왜냐면 홍길순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 저장하고 임꺽정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죠. 만약 클래스를 하나만 썼다? 여기다 홍길동의 나이랑 이름 저장했다가 여기다 또 임꺽정의 나이랑 이름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하나만 쓰게 되면 복사본 안 쓰고 그러면은 이전 정보가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복사본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은 P1, P2, P3 각각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길순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age, P1.age 다시 나이죠, 나이. P1. 이름 이렇게 가요. P2. P3. 자, 그러면은 홍길순 다시요. 홍길순, 임꺽정, 홍길동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임꺽정으로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사람에서 요 스태틱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스태틱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태틱을 빼면 스태틱은 뭐냐면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 때 스태틱이 붙은 거는 안 줍니다. 복사본한테. 여기에다가만 두고 모든 복사본들이 공유하게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인트 나이, 인트 이름 여기에다 스태틱을 붙여놓으면 얘가 복사본 만들 때 이거 복사 안 합니다. 이렇게. 복사 안 해줘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태틱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름과 나이를 이거 갖다 쓰거든요. 본체, 클래스에 있는 거를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스태틱을 붙여놓으면 스태틱이라는 건 여기 원본 클래스에 딱 고정시켜 놓고 복사본들한테 복사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복사본들이 공유하라는 의미로. 근데 나이랑 이름을 공유하면 안 되죠. 사람마다. 개성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개성을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는 스태틱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나이와 이름을 각각 복사본들한테 다 이렇게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태틱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메인은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돼요. 메인 얘는 약속이에요. 자바가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쓰는 거지 스태틱은 그냥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스태틱을 빼면은 이제 바로 클래스에서 접근해가지고 나이를 쓸 수가 없어요. 스태틱을 빼는 순간 이제 이거에 대한 접근은 복사본들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못 써요. 스태틱을 안 쓰면.
자, 그래서 일단 과정을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어떻게? 근데 이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무조건 스태틱 빼고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복사본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객체 사용법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이제 얘네들이 다 한 번에 공유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만 이제 스태틱을 쓰시면 돼요. 지금 뭐 스태틱을 이해를 막 깊게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딱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해서 1시간 동안 저희가 지난 시간 했던 걸 쭉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본에다가 데이터 만들어서 쓰는 것까지. P1은 홍길순, P2는 임꺽정, P3는 홍길동이 되겠죠. 이렇게 3명의 사람을 얻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이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결과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 사람에 관한 데이터, 스태틱 없이 표현하시고 기능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걸 사용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기능을 표현하시면 되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여러 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new를 통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내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드렸던 게 여러 가지 클래스를 정의해보고 자동차마다 달리게 해주고 자동차마다 또 자신만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자신들의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고 그리고 클래스를 완성시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성적 정보를 총점이랑 평균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답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복습하실게요. 이걸 이제 10분 쉬었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